자, 다음 부분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현대 물리라고 해서 이제 1900년대로부터 이제 시작한 물리들 중에서 이 빛과 물질에 대한 이중성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단어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양처럼 들으면 되는 단어인데, 일단은 첫 번째 빛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 이 이중성이라는 말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성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빛은 배운 대로 파장과 진동수가 있는 파동이야.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전파되는 파동인데 당연히. 근데 얘가 뭐도 갖느냐? 물질처럼 입자성도 갖는다. 이게 바로 빛의 이중성이다. 그러니까 입자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얘가 우리가 이제 빛을 어떤 하나의 알갱이처럼 취급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광자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즉 어떤 빛 알갱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야. 그래서 빛 알갱이처럼 빛이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도 또 파동처럼도 행동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빛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이게 아니라 둘 다 갖고 있다. 그걸 이제 발견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광전 효과다. 광전 효과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노벨상까지도 받았던 현상이지. 이게 뭐냐면 금속에다가 특정한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금속에다가 빛을 비추면 전자가 나온다라는 거지. 전자가.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빛의 진동수가 어떤 특정 진동수보다 커야 해. 그래야 전자가 나온대. 근데 그 금속이 또 달라. 그러면 또 기준 진동수가 좀 달라. 그러니까 금속마다 이런 어떤 특정 진동수 값이 다르고, 그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추기만 하면 전자가 나온다. 웃긴 건 아무리 그러니까 진동수가 이 어떤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빛은 아무리 세게 비춰줘도, 밝고 막 강하게 비춰줘도 전자가 하나도 안 나와. 딱 진동수에 의해서만 전자가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 이때 그 특정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부른다. 한계 진동수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춰줘야 한다는 의미로 문턱, 딱 거기까지다 이거지. 그걸 이제 말하고, 이게 이제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 장치가 보통 이런 건데,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면 금속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 빛을 비춰서 만약에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 전자가 여기에 딱 요 동그란 거에 몇 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전류가 흐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는 플러스가 걸려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오기만 하면 플러스로 끌려갈 거니까 그게 전류가 흐르게 측정이 된다는 거. 이게 광전 효과 실험 장치야. 이때 빛을 비추는데 어떤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출 때만 전류가 측정이 됐고,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비추면 아무리 세게 비춰줘도 아무런 전류가 측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 이때 단색광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진동수만을 갖고 있는 빛을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햇빛이나 형광등빛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진동수의 빛들이 다 섞여서 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딱 하나의 색깔의 빛만을 비춰줬을 때 그 색깔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어떤 특정한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지 전류가 흐른다. 왜?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그때 흐르는 전류를 광전류라고 부른다. 광전류라고 부른다. 이게 제 페이지, 그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은 방출을 못 시켜. 아무리 세게 비춰도 안 된다. 그리고 튀어나온 전자가 광전자. 튀어나온 전자가 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전자가 엄청 빨리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잖아. 빨리 가기보다는 튀어나올 때 가지는 에너지가 비춰주는 세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희한하지? 비춰줬어. 어떤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춰주는데 빛이 엄청 세게 비춰줘도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다 비슷해. 거의 똑같아. 비춰주는 진동수와 문턱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진동수가 더 큰 빛을 비춰주면 튀어나오는 광전자들이 강한 에너지로 튀어나온다는 거지. 근데 세게 비춰준다고 해서 강하게 튀어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몇 가지 사실. 이걸 이용해서 이게 이 현상이 가능하려면 이런 현상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밑에 이제 나오는 광량자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건 좀 이따 보고. 이걸 어디다 쓰느냐 요즘은 다 이런 데 쓰고 있지. 도난 경보기, 디지털 카메라, 자동문. 즉 빛을 비춰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장치면 다 이용되고 있어. 자동문은 본인이 이렇게 적외선을 쏘지, 그지? 적외선을 쏘는데 사람이 그 앞에 가면 사람 머리에 맞고 적외선이 반사해서 돌아가지. 그 돌아가는 빛이 여기에 오면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전류가 흐르면 사람이 왔구나 하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센서들. 그러니까 빛으로 하는 센서들은 다 이 장치를 이용하고 있어. 빛을 비췄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걸로. 자, 그럼 이제 빛이 비춰졌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다. 빛이 파동이라면 진동수가 아무리 작아도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거나 오랫동안 비춰주면 전자가 에너지를 충분히 먹어가지고 튀어나와야 하는 거지. 근데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를 갖는 빛은 비추는 시간에 관계없이 광전자가 방출이 안 돼. 왜 그렇지? 라는 거지. 에너지를 엄청 주면 나와야 되는데 문턱 진동수보다 낮은 진동수의 빛은 아예 그게 전자 자체가 안 나와. 그리고 문턱 진동수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 문턱 진동수가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과 파동이론이라는 것도 파동이론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이론이 필요했다. 그게 뭐냐? 아인슈타인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라고 하는 에너지 입자의 흐름이다. 진동수를 갖는 광자라고 하는 입자다라는 말을 아인슈타인이 꺼낸다. 그래서 광량자설로 광전 효과를 설명했는데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면 빛이 이렇게 간다 치자. 그러면 빛들은 알갱이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알갱이로. 이게 다 광자라는 알갱이로 돼 있고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 빛이 진동수가 F면 에너지는 HF다라고 했어. 이거 지난번 우리 저기 보호의 원자 모형 할 때도 이렇게 썼었지. 이게 이때 처음 나온 얘기야.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저렇게 쓰자라고 한 거야. 진동수 F인 광자 한 개와 가진 에너지를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이 현상이 설명이 된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진동수가 F인 빛을 금속에 비추면 HF인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금속 내에 한 개의 전자와 충돌을 해서 그 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1대1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광자들 있지. 이런 광자들이 HF라는 에너지를 들고 가요. 각각이 들고 가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에게 HF를 주는 거야. 흡수되는 거지. 일종의 광자가 탁 흡수되는 거야.
한 개씩 1대1로만. 여러 광자가 한 전자한테 막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은 진동수가 작아도 전자가 나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1대1로만 충돌해. 1대1로만 충돌을 해서 그 녀석들이 먹은 HF가 본인들이 여기 보면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W보다 크면 즉시 방출이 된다. 이런 거지. 어떤 금속은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만큼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거야. 이만큼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럼 적어도 이 문턱 W보다는 큰 HF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HF의 에너지를 광자가 주는데, 그 HF가 W보다 크다. 즉 여분이 좀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튀어나간다는 거지. 이런 거야. 얘네들이 호텔을 투숙하고 있어. 전자들이 호텔을 투숙하고 있는데, 호텔비가 10만 원인 거야. 이게 10만 원인 거야. 그럼 호텔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체크아웃 하려면 10만 원 주고 나가야 되잖아. 엄마한테 전화를 해. 엄마, 나 호텔 체크아웃 해야 돼. 돈 붙여줘. 얼마 붙여줘? 엄마가 8만 원 붙여줘봐. 못 나가지. 그렇잖아? 엄마한테 딱 10만 원 붙여줘. 10만 원 붙여줘 하면 딱 10만 원 내고 나가고 그지잖아. 교통비가 없잖아. 그지? 엄마한테 넉넉하게 그냥 15만 원 붙여줘. 그럼 15만 원 오면은 호텔비 내고 5만 원 남아서 나오지. 그 5만 원 남아서 나온 게 광자가 나갔을 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인 거지. 그렇게 교통비, 운동 에너지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야. 빛을 아무리 세게 비춰줘도 광자가 나가서의 교통비는 5만 원은, 즉 운동 에너지는 똑같은 거야. 왜냐면 아무리 세게 비춰줬다는 건 이 뜻이야. 세게 비춰줬다는 건 이런 뜻이야. 광자 개수를 많이 던져줬다가 빛이 세게 비춰줬다, 밝게 비춰줬다는 뜻이야. 밝게 비춰줘도 얘네들 각각 하나가 가지고 나가는 교통비는 똑같아. 왜? 어차피 이 광자 하나는 한 전자한테만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주는 게 15만 원이고 옆집에 엄마가 옆집 애한테 주는 게 15만 원이고 저 친구가 저 친구 엄마한테서 받는 게 15만 원이야. 이 엄마하고 저 엄마가 나한테 돈 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1대1로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딱 15만 원씩만 받는데 15만 원의 개수가 많은 거지. 그럼 나가는 전자가 많은 거지. 각각 전자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가는 교통비는 똑같은 거야.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지금 이게 광양자설의 뜻 자체가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전자들이 많아. 호텔비가 있어. 그럼 호텔마다 호텔비가 달라. 호텔비가 달라. 근데 이 호텔비가 다른데 비춰주는 광자들, 빛은 엄마가 주는 계좌이체야. 그런데 한 엄마는 한 전자한테만 에너지를 주는 거야. 광자로. 광자의 에너지는 F, 진동수에 달려있다. 진동수가 크면 큰 돈, 진동수가 작으면 작은 돈, 작은 에너지. 그래서 돈을 던져주면 돈을 먹고 호텔비만큼 내고 남은 걸 교통비, 즉 운동 에너지로 갖고 나간다. 세게 비춰주면 그냥 계좌이체가 여러 개일 뿐 각각 가지고 나가는 돈은 똑같다. 대신 얘들보단 여러 명이 나가겠지. 이런 느낌이다라는 게 광전효과의 해석이야. 다음 장을 보면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빛은 진행할 때 파동의 성질인 간섭도하고 회절 현상도 일어나는데 즉 파동이야. 파장도 있고 진동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지금 광양자설 보는 것과 같이 알갱이처럼 행동한다. 광자 하나하나 한 개 한 개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과학적 현상은 전자기파 이론 또는 파동 이론 혹은 빛의 광양자 이론 중 어느 하나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이 현상일 땐 요거 도입하고 이 현상일 땐 요거 도입한다 이거지. 빛은 간섭이나 회절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광전 효과에서 보았듯이 빛을 입자로 생각해야 잘 설명할 수 있는 현상도 있다. 사진 건판에 상이 기록되는 현상은 광자와 사진 건판에 발려진 관광제 입자들의 충돌에 의한 화학 반응의 결과이고, 이것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빛은 파동성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즉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가 아니라 둘 다를 갖고 있는 본질로 둘 다의 성질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주렁주렁주렁 하는 파동이기도 하고 알갱이처럼 나가는 입자이다. 이렇게 현상을 해석할 땐 요거, 저 현상을 해석할 땐 요거에 따라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중에 이 여러 가지 그 빛을 전기, 전류 이렇게 만드는 애들은 많은 부분 이 현상을 쓰고 있어. 보통 이제 요 CCD라고 하는 거지. CCD. 이 뭐냐? 우리 휴대폰에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에도 들어있는 그 CCD라는 게 있어. 거기에 빛이 오면 그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혹은 흐르는 이제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즉 나오는 광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 그럼 그 측정하는 값에 따라서 색깔을 결정하는 거지. 그럼 여기 비춰지는 빛도 그래서 빨간색 빛, 초록색 빛, 이 어떤 그 센서에 닿으면 걔들이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는 그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잖아. 그걸 이용해서 각각 부분에 색깔을 입혀서 사진화 시키는 거. 이게 디지털 카메라야. 그게 이제 요거 지금 내용에 읽어보면 그걸 CCD라고 부른다. 이것도 광전 효과를 이용한 현상이고,